새벽 5시 30분.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는 이렇게 쓸쓸한 건지 몰랐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바빴거든요. 출근 준비하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애들 깨우고. 72살. 저는 박순자입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숫자만 보면 잘못된 게 보이는 사람. 그게 접니다. 아니, 그게 저였어요. 2020년 제가 67살 때였어요.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죠. 박 과장님, 앉으세요. 이번에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요.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셨습니다. 임금 피크제요? 네. 만 60세 이후부터 연봉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과장님 연봉이 30% 삭감됩니다. 대신 정년까지는 보장되고요. 30%.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능력이 30% 떨어진 건가? 제 일이 30% 가치가 없어진 건가?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과장님. 오히려 과장님은 저희 팀에서 가장 꼼꼼하시잖아요. 이건 나이 때문이에요. 회사 규정이라. 나이 때문. 단지 나이 때문에.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시간을 일해도 제 가치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남편이 물어봤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야근 많이 하지 마. 나이도 있는데. 남편도 회사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늙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 여전히 후배들보다 빨랐어요. 엑셀 단축키? 누구보다 잘 알죠. 회계 법규 개정되면 제일 먼저 공부했어요. 그런데 박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젊은 팀이 맡을게요. 과장님은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전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과장님, 퇴직 축하드려요. 2023년 2월 만 70세 정년 퇴직. 다들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 슬펐어요. 과장님, 이제 진짜 인생 즐기시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래. 고마워. 부럽다고요? 내가 뭐가 부럽다는 건지. 퇴직하고 첫날 아침. 알람을 안 맞췄는데도 5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집이 이렇게 조용한지 몰랐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고 애들은 다들 독립했고 오늘의 날씨는 아침 드라마도 뉴스도 아무것도 재미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안 갔어요. 엄마, 퇴직 축하해. 이제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고마워. 엄마, 요가 같은 거 배워봐.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엄마 인생 즐겨야지. 애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쉬라고. 즐기라고. 근데 전 일하고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죠. 70대 채용, 시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았어요. 나온 건 아파트 경비, 청소, 식당 보조, 전단지 돌리기. 월급은 최저시급.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일. 전 35년을 회계 전문가로 일했는데 제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살 것 같았거든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길래 찾아갔어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입니다. 아이고, 여기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설거지하고 재료 나르고.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젊은 분 찾고 있어서요. 죄송해요.
젊은 사람, 또 나이.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도 지원했어요. 하루 5시간, 주 5일. 그런데 박순자 씨 맞으시죠? 면접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다른 분을 뽑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체력이 되시는 분으로요. 체력, 나이. 항상 똑같은 이유였어요. 6개월 동안 15군데를 지원했어요. 붙은 곳은 단 하나도 없었죠. 점점 밖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순자야, 이번 주 수요일에 등산 갈래? 옛날 직장 동료들 다 모인다는데. 미안,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멀쩡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을 듣기 싫었어요. 집에서 쉬어라는 대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죠. 문득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먹고 대충 살고 있더라고요. 거울 속에 나는 정말 늙어 보였어요. 처음으로 내가 늙었구나 싶었죠. 무서웠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엄마, 나야. 요즘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래? 건강 괜찮아?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우울한 거 아니야? 우울하다고 말하면 애들이 걱정할 것 같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일자리가 아니라 일할 기회구나. 일자리는 누군가 주는 거지만 기회는 내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요리 교실, 노래 교실, 스마트폰 교실. 여러 가지 있어요. 혹시 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나요? 창업이나 재취업 같은. 있어요.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랑 세대 공감 일자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세요? 네.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예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창업 공부를 한다는 게.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35년간 회계 일을 했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세무 상담을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시니어 세무 도우미를 시작했어요. 저기 세무 상담 받을 작은 식당 하는데 장부 정리가 너무 어렵네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고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입소문이 났죠. 어머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제가 몇 년 동안 못 찾았던 실수를 찾아주셨어요. 하하, 이런 일은 눈에 익어야 보이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35년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주 3일 일해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충분해요.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있어요.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제일 좋아요. 엄마, 요즘 표정 밝아졌어. 일 시작한 게 잘한 것 같아. 맞아. 잘한 것 같아.
72살. 어떤 사람들은 늙었다고 하죠. 하지만 전 아직 배우고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